자, 원소의 주기성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 얘기가 나옵니다. 주기율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이제 뭐 수소, 리튬, 여기는 질소, 플로린, 염소 이런 거 이제 써놓고 문제 푸는 게 좋고, 이게 아니면 시험 볼 때 시험지 한쪽에다가 주기율표를 그려놔. 왜냐면 주기율표 이용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 나올 텐데 문제 풀 때마다 주기율표 그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 그려놓고 그거 갖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A하고 B는 금속 원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보면, 그지? 여기다 한번 봅시다. 주기율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지? 뭐 요렇게 갈라서, 그지? 이쪽에 이제 금속이 있고 여기에 비금속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속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보자고 하잖아. 그지?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보면, 그지? 요렇게만 금속이 되는 거야. 여기 뭐 베릴륨이라든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보면 여기만 금속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다 비금속이란 말이지. 그지? 그리고 특히 요 수소는 여기 왼쪽 위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이라는 거, 이것도 문제 자주 물어보니까 반복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되고. 어떻게 봅시다. 그래서 A하고 B는 금속인데 A가 아니죠, 수소가. 틀린 얘기고. C, D, E는 얘네는 비금속이 되는 게 맞죠. B, C, D는 같은 족 원소이다. B, C, D는 이 주기에 있는,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이지 같은 족이 아니라. 틀렸죠? D와 E는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뭐 해야 돼? 같은 족에 있어야겠죠? 그지? 얘네는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 맞아요. 그지? 자, 해서 맞는 얘기고. 그럼 얘네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죠? 같은 족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런 거죠. B는 알칼리 금속이고, B는 1족에 있으니까 알칼리 금속이 맞아요. 자, D와 E는 17족에 있으니까 할로젠 원소가 되는 게 맞죠. 그지? 그 다음에 D와 E는 자,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할로젠 원소들은 다른 비금속들도 그런 금속들이 많지만 특히, 그치? 자, 이 할로젠 원소들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인데 얘네는 요렇게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 다음에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려는 실험이에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칼로 이렇게 자르는 그림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칼리 금속은 이렇게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르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의 색이 어떻게 돼? 단면에서 그 광택이 없어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고?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누구와? 산소와 빠르게 반응한다. 빠르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치? 자, 알칼리 금속은 지금 물에다 집어넣었죠. 물에 넣으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자, 그 결과 뭐가? 염기성이 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페노프탈레인은 왜 집어넣은 거야? 염기성을 확인하려는 거지.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을 만나면, 그치? 자, 뭐가 돼? 색깔이 붉은색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그걸로 염기성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인 거지. 자, 이제 그러면서 보기로 한번 보면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무르다. 맞는 얘기고요. 가에서 칼로 자른 리튬, 나트륨, 칼륨의 단면은 모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한다. 그래서 광택이 없어져요. 맞는 얘기죠.
자, 나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각각 넣었을 때 수용액은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다.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있으니까. 그죠? 나에서 발생한 기체는 요런 걸로 장난 많이 친단 말이야. 산소가 아니라 수소 기체지. 그래서 시험 볼 때 뭐 당연히 틀린 얘기지만 시험 볼 때 정신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걸로 실수 많이 해요. 그치? 조심하셔야 되고, 나에서 반응 후 수용액은 산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 염기성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리튬, 나트륨, 칼륨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있으니까 많은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147번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는 뭐를 원소들을 뭐로 원자 번호 순서로 나열해서 주기성이 나타나도록 만든 거고, 주기율표의 가로줄이라는 게 뭐야? 요렇게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요때 얘네들이 우리가 뭐라고 해? 같은 주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로줄 요렇게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같은 족에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 주기 족에서 요렇게 4번이 답이 되겠네. 자, 참고로 자 여기 원자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원자량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언제? 최초의 주기율표.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기율표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게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거 문제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수업할 때도 설명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그 주기율표 만드는 기준을 물어보는 게 이제 그나마 나올 수 있다면 요 정도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바로 뒤에 나오죠.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원자 번호다. 다음에 자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것은 뭐냐? 자, 현대 주기율표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오케이. 세로줄을 족이라고 한다. 앞에서 물어본 거랑 똑같죠? 자, 7개의 주기와 18개의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설마 뭐 이거를 이제 7개인데 뭐 6개의 주기와 이렇게 치사하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정도 나올 수 있지. 뭐 7개의 족과 18개의 주기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나올 수는 있어도 뭐 숫자를 살짝 바꿔서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주기가 아니죠. 같은 족이죠, 족. 5번이 답이 되겠네.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죠? 다음에 자, 150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자, 여기 수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플로린, 여기 염소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바로 봅시다. 아, 여기 빈칸도 있구나. 여기에 오는 애들이 뭐야? 1족부터 18족까지 족을 얘기하는 거고, 요 밑에 오는 애들이 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족, 틀렸네. 바뀌어야 되지. A는 금속,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조심해야 되죠. B하고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있으니까. 그죠? 맞는 얘기지. 디귿 하나. 됐나요? 자, 151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누구? 수소. 여기는 나트륨. 자, 여기는 탄소. 여기는 네온. 요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래놓고 가와 라는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아니지. 수소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놈이 아니에요. 그지? 지금 벌써 몇 문제 풀지도 않는데 벌써 몇 번 나오지, 이게. 수소가, 그지? 금속인지 아닌지, 알칼리 금속인지 아닌지, 같은 1족에 있다고 성질이 다 비슷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요건 틀렸지. 만약에 보기에서 같은 족에 있으면, 모두 성질이 같다라고 나오면, 나라면 아니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수소라는 예외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나와 다는 모두 비금속이다. 얘네들은 비금속이죠.
원자 번호는 라가 그죠? 우리 얘 배치한 거 자체가 원자 번호 순서로 배치를 한 거니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152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는 뭐냐? 광택이 있고요. 그치?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전기가 잘 통한대요. 이게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치? 전체적으로 다 금속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 금속 고르면 나트륨만 금속이 되겠네.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수소, 여기 리튬, 나트륨, 자 여기 산소, 여기는 알루미늄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치? 자 금속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금속이에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그러니까 B, D, E가 금속이 될 거고 나머지가 비금속이 되겠지. 그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 자, 금속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한다. 맞아요. 옳은 걸 고르는 거구나. 맞네. 그러면 1번이 답이네. 자, 금속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아니요, 열을 잘 전달해요. 자, 전기가 잘 흐르는 거나 열이 잘 흐르는 거나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전기 잘 통하면 열도 잘 통해요. 그 다음에 금속은 실온에서 대체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지. 맞는 거 고른 거지. 4번의 답이네. 비금속은 특유의 광택이 이거는 금속에 대한 설명이죠. 자, 열을 잘 전달하는 것도 금속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대체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럼 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추가로 해서 한번 보자면 무슨 얘기를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둘 있죠. 금속에서는 누구? 그치. 수은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비금속에서는 누구? 그치. 브로민이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55번. 자, 금속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 두 가지 뭐가 있을까? 뭐 전기가 잘 흐른다. 자, 열을 잘 전달한다. 방금 나왔던 것들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단단하다? 광택이 있다? 뭐 이런 거. 모양이 잘 변한다. 이런 걸 조금 유식한 말로 연성이 크다, 전성이 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해설에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영역으로 나눴네요. 자, 가에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알칼리 금속이죠? 자, 나에 있는 애들은 뭘까 이거? 여기 있는 애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나에 있는 애들은. 자, 얘네는 알칼리 금속하고 이는 비슷하죠. 성질도 조금 비슷해요. 근데 얘네는 어디? 요 토. 땅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이야.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잘 나오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는데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 요 다에 있는 애들은 할로젠 원소가 되겠지. 할로젠이 되겠죠. 요새는 할로젠 원소라는 말보다 그냥 할로젠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18족에 있는 애들. 얘네 우리가 뭐라고 해? 비활성 기체라고 하죠.
비활성 기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또 나오면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가에 속하는 원소는 광택이 있다. 금속이니까. 나에 속한 원소는 전기가 잘 통한다. 금속이니까. 그죠? 다에 속한 원소는 열을 잘 전달한다. 열을 잘 전달하는 건 금속에 대한 설명인 거지. 다는 비금속입니다. 그죠? 라에 속한 원소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것도 다에 대한 얘기예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에 대한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참고로 자 여기 비활성 기체 얘기 나온 김에 뭐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비활성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반응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반응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또 얘는 이온도 안 되고 결합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도 결합을 안 해요. 그래서 얘네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원자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단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원자 하나가 분자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답이 될 거고요. 157번 여기도 한번 또 써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헬륨, 여기는 네온, 여기는 플로린, 여기는 산소, 여기는 알루미늄, 여기는 리튬, 나트륨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얘네를 BFG하고 얘네들이네. 누가 봐도 금속이죠. ACD 얘네들은 비금속이지. 이 구분한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금속에 대한 얘기가 기준이 되겠지. 금속이 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광택이 있느냐? 전기가 잘 통하냐?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는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적합하진 않죠. 이렇게 되면은 비금속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원소. 자, 여기 또 봅시다. 여기는 이제 수소가 들어갈 자리고요. 여기는 나트륨, 여기는 네온, 여기는 염소가 들어갈 자리가 될 텐데 문제에서 자 A와 B는 같은 조개. 여기 지금 같은 조개에 있는 거는 얘네 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A하고 B는 여기에 해당할 거고 B하고 C는 같은 주기래. 여기 지금 같은 주기에 들어갈 건 얘네밖에 없죠. 그래서 B하고 C는 여기에.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얘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B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되겠네. 그럼 나머지가 D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A는 비금속 원소이다. 맞아요. B는 광택이 있다. 나트륨 금속이니까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그죠? 또 나왔어. 그지? 수소는 같은 족에 있지만 성질이 비슷하진 않아요. C는 실온에서 C는 염소입니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맞죠? Cl2로 존재하겠지. D는 비금속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 자, 다음에 자 159번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주기율표의 1족에 해당한다. 맞죠? 무르다. 맞죠? 자, 밀도가 작다. 심지어 알칼리 금속들은 누구보다도 물보다도 밀도가 작아요. 물에 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방성이 크다는 얘기죠. 물과 반응해서 산소 기체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아까도 요런 거 나왔지. 수소 기체가 나오는 겁니다.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오케이. 답은 5번이 되지. 자, 다음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자, 여기 가에 해당하는 거는 뭐야?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거죠?
자, 가에 속한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설명. 전기 잘 통합니다. 금속이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죠? 물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 되지. 얘네는 물이나 산소를 차단해야지. 만나면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디 기름이라든지, 그치? 뭐 석유 같은 거, 벤젠, 뭐 액체 파라핀, 요런 것들에 넣어서 보관해야 돼요. 기억과 니은. 다음에 리튬을 칼로 잘랐을 때 단면의 광택이 사라지고 표면의 물질 X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리튬이 있었는데, 그치? 얘가 누구? 산소를 만나면 이렇게 산화리튬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니? 요때는 광택이 있었는데, 금속 특유의 광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광택이 없어져요. 그리고 검게 변합니다. 진한 회색으로 변해요. 자, X는, 자, 리튬과 산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졌다. 맞아요. 자, X는 고체 상태. 얘는 이제 요렇게 만드는 얘는 더 이상 금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언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랬죠? 리튬은 그래서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돼요. 앞에서 본 것처럼 석유나 벤젠 이런 거에 보관해야 됩니다. 기억만 맞는 얘기가 되겠지. 다음에, 자,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까닭은 뭐냐? 금속의 성질과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산소나 물을 만나면 반응하지? 그러니까 산소나 물을 뭐 해야 돼? 얘네 만나는 걸, 접촉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을 넣어서 보관하는 거지. 자, 163번.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자, 시험관 3개의 물을 각각 3분의 1씩 넣고, 자, 페노프탈린 용액을 넣고, 자, 블라블라 실험했대요. 자, 이때 얘네 알칼리 금속은 전체적으로 반응성이 큰데 그 반응성이 어디로?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반응성이 더 커요. 그 리튬은 어떻게? 잘 반응해요.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다 염기성이 되겠지.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을 만나면 다 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기체의 이름은 수소기체가 될 거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붉은색이 되겠죠. 이유는 뭐 염기성이라서 그렇다, 이 얘기를 쓰면 되겠죠. 요 말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글을 지어주면 되겠지. 됐어요?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리튬을, 자, 칼로 잘라. 무슨 말이야? 무르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넣어서, 물이 들어있는 비거에, 리튬 조각을 넣어서 변화를 관찰해. 염기성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쭉 나와 있네. 광택 잃었다. 반응성이 크다. 산소와 반응해서, 자, 물 위에 떠서 반응하는데 무슨 말이야? 밀도가 작다는 거지. 자, 붉은색 된다는 얘기는 염기성 된다는 얘기겠죠. 자, 기억은 금속이 산소와 반응했기 때문이다. 산소와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칼륨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떴지.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되겠죠. 다 맞네. 다음에 자 165번. 자 금속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나트륨 조각 아까 봤던 그 그림 똑같은 그림이네. 자 관찰했대요. 나트륨 조각의 단면이 은백색에서 회색으로 변했다. 반응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자 그럼 여기 이제 산화나트륨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회색이 됐다는 거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됐어? 자 그럼 봅시다. 나트륨은 매우 아니지, 무르다. 칼로 잘릴 정도로. 기억에 회색을 띠는 물질은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그랬지?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자, 니은에 들어갈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죠. 수소기체가 들어가겠지. 붉은색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맞아요. 자, 나트륨은 그래서 산소나 물을 만나면 안 되니까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요. 나트륨 대신에 리튬으로 실험하면 아니야, 리튬으로 실험해 똑같아요. 근데 나트륨보다는 조금 천천히. 그치?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합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지? 5번도 답이구나, 그러면. 나트륨 대신에 칼륨으로 실험하면 수용액의 색은 같겠지? 똑같이 염기성 되는 거니까. 자, 금속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에서 자, 나트륨이 물 위에 떠서 밀도가 작다. 격렬하게 반응한다. 반응성이 크다.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기체죠. 붉은색이다. 염기성 됐다. 그치? 나트륨과 물의 밀도는 나트륨이 물보다 밀도가 작다. 나트륨 대신에 칼륨을 사용해서 실험할 때 색깔의 변화 붉은색 되겠죠. 됐나? 자, 다음에 167번. 자, 알칼리 금속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 A가 수행한 실험입니다. 자, 가에서 블라블라 했어. 물이든 시험관에, 자, 금속 조각을 넣은 후에 발생하는 기체, 수소기체겠지? 불을 갖다 대보면 어떻게 됐어? 수소기체니까 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겠지. 그죠? 그 다음에 다해서 블라블라 했다. 가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이건 칼로 잘라서 그 단면을 관찰한 거겠죠. 자,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생성한다. 맞는 얘기고, 물이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페노프탈레인 넣어봤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해서 색깔 변화를 받겠죠. 실험 결과 및 해석을 바탕으로 자, 실험 과정 기억과 니은의 적절한 내용을 적으시오. 그지? 여기 좀 단면 관찰한 거고, 기억에서는 니은에서는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한 거겠지. 됐어요? 자, 할로젠 한번 봅시다. 다음은 세 가지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인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건 뭐냐? 플로린, 염소, 브로민. 17족에 속한다. 맞아요. 전자를 잃고 아니죠. 얘는 음이온 되는 거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F2, Cl2, Br2 이런 식으로. 그치?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 다음에 169번. 자, 할로젠에 대한 설명. 자, 특유의 색깔을 띈다. 자, 색깔 얘기 잠깐 보면 좀 전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기했는데, 자,
얘는 담황색, 얘는 황록색, 얘는 적갈색, 얘는 보라색. 근데 요새는 요 담황색을 연한 노란색 요렇게도 많이 얘기하더라고. 황록색을 진한 노란색 요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자,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맞는 얘기고. 자, 주기율표의 18족이 아니라 어디 17족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실온에서 모두 고체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플로리는 실온에서 기체, 염소도 기체, 브로미는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죠. 그지? 그 다음에 반응성이 커서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합니다. 왜냐면 알칼리 금속도 반응성이 크고 할로젠 원소도 반응성이 커. 잘 변하는 애들끼리 만나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수소화합물의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되는 거죠. 요거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같이 보면, 자, 수소와 염소가 있었는데 얘가 수소와 반응해요. 그러면 이렇게 HCl, 이게 수소화물입니다. 얘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어디에다가 물에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틀린 맞는 답은 지금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를 3개씩 묶은 영역. 자, 여기 간은 뭐가 되는 거야? 알칼리 금속이 될 거고. 나는 뭐 딱히 없어요. 그냥 같은 주기야, 얘네는. 그치? 같은 주기인데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이지. 자, 다에 해당하는 거는 할로젠 원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간은 물은 금속 원소이다. 알칼리 금속은 물은 성질이 있어요. 맞아요. 자, 나에 속한 원소는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니지? 이건 같은 족일대기고 여기 같은 주기잖아. 그럼 뭐가 전자껍질 수가 같았죠. 같은 주기에 있으면 전자껍질 수가 같다. 다는 할로젠이다. 기억들. 그 다음에 다음은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얘도 한번 자, 써놓고 수소, 여기 나트륨, 여기 플로린, 염소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A와 A 수소는 아니잖아. 끝까지 계속 물어보네, 그지? A와 B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에 그럼 뭐야 이게? 수소하고 플로린이 반응하면 EHF 되는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수용액 얘를 물에다 녹이면 뭐가 된다? 산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C와 D는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C하고 D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만나면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그랬지. 맞는 답은 니은 하나. 자, 표는 2주기에 속하는 원소 A와 B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2주기에 속한데요. 얘네는 1족 또는 17족이에요. 알칼리 금속 아니면 할로젠 원소네. 근데 2주기에서 1족에 있으면 뭐야? 리튬이네. 17족에 있으면 플로린. 얘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고체로 있는 건 리튬일 거고 기체로 있는 건 플로린이겠지. 자, 물에 집어넣으면 이때 무슨 기체가, 그쵸?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죠. 그지? 그러면서 물과 반응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겠지. 반면에 플로린은 수소화합물. 플로린의 수소화합물은 뭐야? HF죠. 얘는 누구하고 만나면? 물하고 만나면 뭐가 된다? 산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X는 수소이다. 맞아요.
B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이렇게 원자 두 개가 있는 상태로 존재해요. 기억에는 산성이 적절하다. 맞죠. 다 맞는 얘기네. 자, ABC의 원소 카드와 주기율표에서 산소 기억량에 대해서 위치다. 그치?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써볼까요? 자, 여기는 누구? 나트륨. 여기는 플로린. 여긴 아르곤.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연한 노란색의 기체. 이 플로린입니다. 자, 반응성이 거의 없음. 이거 누구야? 18족 원소. 아르곤. 자, 은백색의 고체이고 전기가 잘 통한다. 나트륨. 됐어? 해서 보면 니은의 A,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의 C, 4번이 답이 되겠네. 다음에 자 64번. 자, 요런 것도 좀 바로바로 나와야 돼. 뭐 2주기 1족에 있는 게 누구야? 리튬이죠. 2주기 17족에 있는 게 누구야? 플로린이지. 3주기 1족에 있는 게 누구야? 나트륨이죠. 자, 3주기 17족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3주기 염소. 자, A는 알칼리 금속이죠. 수소기체 발생한다. 물과 반응해서. 맞아요. B와 C가 반응해서 플로린과 나트륨이 반응해서 자, 여기 어떻게 나트륨하고 플로린이 반응해서 플로린과 나트륨 이렇게 만드는 거지. 됐어? D는 실온에서 염소죠? Cl2로 존재한다.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거 맞죠? 다 맞네. 자,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칼리 금속 또는 할로젠 원소래요. 그치? 실온에서 자, 고체로 있는 거 알칼리 금속이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가 7개래. 17족이네. 17족에 있으니까 뭐야? 할로젠 원소겠지? 얘는 알칼리 금속이고. 실온에서 기체로 있대요. 또 할로젠 원소죠. 할로젠은 왜냐면 얘가 2, 3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D는 원자과 전자수가 1이래요. 누구야? 1족에 있는 거지. 나트륨 얘기,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금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는 전기가 잘 통하. A는 금속이잖아.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지. 틀렸어요. B는 금속이다. 아니죠. B는 비금속이에요. C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이게 뭐 F2, Cl2 등등등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지. 3번이 답이네. 자, 2개 골라야 돼. B와 C는 자, B하고 C는 B는 알칼리, C는 할로젠이잖아. 같은 족이 올 리가 없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X는 7이다. 자, 고체니까 알칼리 금속은 1족에 해당하죠. Y는 1이다. Y는 1이다. 할로젠 원소잖아. 17족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7이 되겠지. 자, 기억은 고체이고. 기억 어디 있어? 있구나. 얘는 기체지, 기체. 그 다음에 자, 잠깐, 우리 뭐 잘못했는데 여기가 틀렸구나. 순간 졸았다 내가. B하고 C는 같은 17족에서 화학성질이 비슷하지. 기억은 고체가 아니라 기체가 되는 거고, 니은이 고체가 되겠지. 금속이니까.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